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4월 29일이고요. 2시에 대통령실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과 사범 7개의 사건에서 10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을 3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차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대화 형식으로 너는 짓거려 나는 들어줄게. 많은 이야기를 담겠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겠다. 그러나 25만 원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자체가 피곤하다. 왜? 뭐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진영에서 바라는 바가 있겠죠. 무탈, 아무 일 없도록 아무쪼록 잘 끝나길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독대만큼은 하지 말아라. 독대를 하는 순간 사법거래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은 윤석열에게 실망을 할 것이다. 저쪽에서는 25만 원 카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특검, 최상병의 특검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딜을 할 것인가 또는 특검으로 25만 원을 딜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의혹, 억측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 독대만큼은 하지 마라 라는 게 바람이죠. 아무튼 넘어지고 우물쭈물하면요 그냥 여기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지하 2, 3층까지 쭉쭉쭉 뻗어 있다는 것을 이번 국민의힘이 총선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맛봤고 이제는 지하까지 뚫어진 거죠. 이게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50대, 60대 내가 노력하면 우리 부모 세대에 못 살던 그런 사회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40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경우도 있고 독립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접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 세대 앞날에 대한 희망을 못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절망과 분노, 그 사회 변혁의 갈증 이런 것들이 커져가니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부분들이 많다. 더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뭔가 그립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잡아주길 바란다. 그 이재명에게 환호하는 이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람, 전과 사범 찍고 앞으로 11범이 될지 10범이 될지 9범이 될지 온갖 자범이 될지 모르지만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시원함이 있으니까 뭔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편만큼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챙기니까 뻔뻔하지만 내 편은 내 편이니까 그래서 더 강력하게 바꿀 수 있다. 뭔가에 변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제 표를 찍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희망,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었어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키워드 굉장히 좋았죠. 동료 시민, 택배, 행복을 배달하겠다. 그들이 이야기하면 빠르게 뭔가가 답을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과 정의 관계,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서 잘못됐다. 이야기가 들려서 저기서 뭔가의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끌려간다. 이런 것 제시를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여권의 혼란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일함 그리고 위기감조차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보는데요. 원래 비열한 것들이 더 비열한 건 뭐냐면요. 인간이 상대방이 조금 약한 고리가 딱 생기면 뒷목 딱 물고 비열하게 흔들어 제끼죠. 이런 잔혹한 비열함. 오늘
보수의 달을 쓰고 12년 동안 정치판에서 굴러먹다가 13년 차에 본인의 이해, 그리고 본인의 이익, 그리고 본인의 해석으로 좌파로 전향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죠. 그 시작과 동시에 당선 무효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준석 당대표가 위기감에 인해서인지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떨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발언을 최근에 해댔냐면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준석이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최상병을 외면하면 다음 대선 이길 방법이 없다라면서 정치 구단처럼 이제 겨우 첫 배지를 달았으면서 그것도 꼼수로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대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 수사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에서 그것을 특검을 운운하면서 용산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거티브 전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민주당이 특검을 외치면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공수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꼴. 그래서 요게 공격 포인트일 수도 있다. 용산에서도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뭔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특검 도입이 맞지,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멈추고 특검을 진행한다. 그것도 국민 세금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이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왜? 최상병의 특검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면서 완벽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저 눈치만 보면서 국민의힘을 타격하고 있죠.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이 잡힐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용산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 이런 거침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의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석의 쩌리 정당입니다. 최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보수 정당 본류에 자처를 할 수 있겠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방법이 없다라면서 비꼬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죠.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답정너라고 지금 이거 최상병의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를 덮기 바쁘다. 그 덮기 바쁜 사람은 용산이다라고 지목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허접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준석이 여러 가지 입을 대는 게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29일차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황유어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날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대위 구성을 어떤 식으로 다음 전당대회를 꾸리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관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일의 공백.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다급한 거죠. 보름을 넘겼다. 아직 지도부가 서지 못했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19일 만에 이렇게 황유혀 상임 고문이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입 안 될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대는 놈이 이준석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는 거죠. 지금 윤재옥이 관리 대행으로 있었죠. 윤재옥 의원이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관리자입니다. 당과 정치를 아는 분, 그동안에 이 많은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풍파를 같이 겪으면서 위기를 넘겨본 지혜가 있으신 분을 찾았다. 그 다음에 당의 덕망과 신망을 받는 분, 세 가지 기준으로 이 황유여 비대위원장을 꼽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분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원 내에서 대표를 뽑겠다, 원 외에서 대표를 뽑겠다. 그때 당시에 탄핵 정국에서 맛봤던 세복의 같은 느낌으로 원 외에서 대표를 뽑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되게 국민의힘 자체가 분열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큰 어르신이 출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또 이제 나이가 많다, 뭐 지금 세대의 마음을 사지를 못한다, 또는 지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대치로 지금 좋은 부분을 잡은 거예요. 새 비대위원장이 6월 7일 날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한 달 반, 2달 정도 안정감 있는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된 거죠. 지금 황유여 비대위 체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원내대표의 이철규 의원, 이분 때문에 조금 말이 많죠. 이철규 의원이 자꾸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기현의 체제일 때, 당대표 체제일 때도 이철규가 있었고, 김기현의 2기 또 실패를 봤죠. 그때도 이철규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철규가 있었습니다. 중요 자리에. 그러나 이철규가 문제가 아니라 이철규 이코르 용심, 용산의 마음이다, 윤심이다 라는 게 지금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당과 정이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에서 필패로 가는 여러 가지 용산발 악재들에 대해서 과감히 막지 못했던 부분은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이지 않았고 수직적인 상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말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친윤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지금 내부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뭐 인재풀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관찰자 입장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말 나옵니다. 안 그럴까 싶어서 봤는데, 이준석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철규가 원내대표에 나온다? 단독 출마한다? 아따, 용산 출장소 되겠다는 의지다. 이러면서 이준석이 잘하는 게 뭐예요? 언론에 올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구가 촉촉촉 낚이는지,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촥촥 내리에 꽂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산 출장소라는 또 새로운 워딩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국민들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다. 그러니까 친윤의 카드가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정권 심판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망했는데, 근데 다시 윤심이라고 용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철규가 지도부에 온다? 이거는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귀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냥 보수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입니다. 위험한 카드. 입법 과정에서 용심이 들어갈 거다, 용산의 출장소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게 이철규다, 이러면서 바로 지목을 해버렸죠. 이거 다시 회복 못합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이준석이 먼저 선점해버렸어요. 선점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권당의 선거 패배 이후에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 19일 차니까 드디어 섰지만, 선거에 지기도 전에 대통령 눈치 살피더니 지고 난 뒤에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느라 대중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인사를 지도부에 옹립하려는 모양새다. 옹립. 이렇게 왜 강하게 자꾸 워딩을 하냐?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법부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용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법부 인사들, 그 좌편향된 인사들에게 그 이재명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예, 이준석도 그게 지금 필요한 카드거든요. 왜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가 거의 99%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사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반윤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조국하고 지금 싸움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윤석열 반윤이라는 이미지를 키워서 사법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당선 무효, 이거는 저는 벌금 500만 원이 굉장히 유력하다. 배치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이 5년이 제한이 됩니다. 박탈되면 지금 2024년이죠. 2029년까지 2027년의 대선, 지방선거 다 못 나옵니다. 박탈당하고 정치인이 5년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자숙의 기간을 가지겠다면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뭐 미국에서 스멀스멀 들어오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준석이 5년 동안 박탈당한다. TV에서 여러분은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어렵게 된 금배지 맞삼중이라고 하죠. 맞삼중. 맛만 본 마삼중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선 중진이 되겠죠. 신인규 변호사라고 지금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당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으로 나를 허위 사실로 뻥튀기 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당선 목적,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건 무조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는 순간 금배지 날라갑니다. 기소만 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더라 했더라면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갭 투자로 딸이 영끌 이러면서 강한 워딩을 쓰면서 먼저 페이스북에 올리고 엄청 오랜 계속 연일 그 상대 후보였죠.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아들 건부터 그 다음에 또 재미 봤어요. 이제 20%, 17, 20, 23%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워딩을 던졌죠. 딸, 영끌, 뭐 갭 투자 이런 식으로 딸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투자의 대상으로 남들이 못하는 공영훈의 아버지 카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웠죠.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면서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채널 A가 방송을 해버렸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언론에서 그랬다더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준석이 희석이 될 건데 이준석이 먼저 던지고 채널 A가 총 물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채널 A에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더욱 없다라는 거죠. 재판부는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는 건데 이게 공영훈 후보가 막 이준석과 비등비등했던 상황이라든지 뭐 뒤지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사람이 공영훈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이 감형될 수도 있고 뭐 벌금이 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영훈이 40%를 찍고 있었어요. 반토막도 안 되던 이준석이 뒤집은 거예요. 이 허위사실 유포로 맹공격을 네거티브전을 때리면서 이 공영훈 후보 측에서는요 지금 가족들 신상까지 털리는 일이 있었고 이런 억울함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 집에 직접 살고 있는 딸인데 무슨 갭투자를 하느냐 갭투자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역전한 경우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 허위사실로 선거를 뒤집었어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되고 향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에도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소하면요 당선 무효 찍고요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과 친분이 있었던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의 마사중이다. 유력하게 전망해 봤을 때 유력하게 당선 무효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으니 이준석이 5월 30일 이후에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몇 번 얼굴을 비칠까. 그리고 원내 정당이 아니고 군소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도 발언권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으면 우습긴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지금 막판에
조금 다급해졌는지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말, 이런 것만 봐도 애국 보수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그런 자극을 또 주고 있죠. 약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동훈의 재등판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한동훈이 재등판하기 전까지 스스로 조금 더 단단하게 내공을 쌓고 버릴 건 버려야 하고 나쁘게 쌓여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바꿔야 한다. 오늘의 괜찮은 뉴스는 그 중에 하나, 이준석의 당선 무효가 확실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